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담하고 팔기 전에 상담하는 선상담 후 결과를 지켜보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선상클럽의 황민혁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먼저 속보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바로 금통위에서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연 1.5%로 동결을 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자, 기준금리 동결 2개월 연속으로 동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하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껴 쓰자라는, 그리고 좀 더 글로벌 증시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쓰자라는 그런 반응이 좀 더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1.5%로 동결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현재 1175원대를 나타내면서 오늘 1.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런 원화의 약세적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어제 황민혁 멘토와 제가 둘 다 동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금리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동결이 되면서 저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 맞아떨어졌고, 황민혁 멘토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릴 것이다, 조만간 올릴 것이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쪽으로도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저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이 나타났고요. 앞으로 정책,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후의 동향을 면밀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동결 자체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한 그 결과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선 인사말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어제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예전 미국의 야구 선수죠. 지금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어 있는 크리스티 매튜슨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크리스티 매튜슨이 또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세계 1차 대전에 참가를 해서 또다시 전쟁에도 참여를 했다는 거죠. 자, 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국민들을 위해서 참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요. 자, 그만큼 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좀 더 냉철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겠죠. 자, 오늘의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어떻게 시장은 변해갈까요? 저희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예상과는 다르게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17% 상승한 1978.8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 바로 전일 너무 큰 폭의 이제 하락세가 나왔고 후반부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주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또 겹친 상황에서도 그래도 힘을 조금씩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 주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353억 원 현재 순매수고요.
자, 기관들 쪽에서 오늘 이제 매수 가담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현재 84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 오늘도 팝니다. 480억 원의 순매도세.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겠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를 오늘 파악을 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2,000원 정도 하락한 115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빠지네요. 1.37% 하락한 14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요. 1.5%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주네요. 0.7% 약 250원 오른 3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머레 퍼시픽이 좀 강합니다. 5.19% 상승 중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죠. 0.11% 소폭 반등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입니다. 1.16% 반등하면서 26만 2,500원에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인데요. 지금 오늘 자동차주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약 5,000원 정도 하락한 2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2.17% 역시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 0.7%대 지금 약세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입니다. 1.9%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보험주하고 은행주들 하락세가 조금씩 눈에 보이는 네, 그런 흐름인데요. 역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결 자체가 기대감이 있었던 어쩌면은 은행주하고 보험주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신망감으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이어서 제일모직은 0.69% 소폭 반등 중입니다. 기아차, 현대차를 포함한 부품업체들은 오늘 하락세인데요. 오늘 기아차는 반등 중이네요. 150원 정도 상승한 4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14% 역시 하락 중, 그리고 포스코는 1,000원 정도 하락한 1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일단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정으로 일단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바로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던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은행주들하고 이제 보험주들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은행주들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은행주들의, 그 안에서 이제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 될지의 그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이제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지금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한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기대 심리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보험주도 역시 같은 흐름이겠죠. 보험주 역시도 뭐, 동부화재나 삼성생명, 현대, 해상, 뭐, KB손해보험,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주들도 역시 같이 하락하는 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인하가 되지 않았고 동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역시 같이 실망 매물이 또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 안에서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주들하고 보험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있던 리스크 요인들이 잠시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뭐 실망 매물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시장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특징적인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 안에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흐름 특징 업종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주인데요. 자, 지금 정유주 안에서 SK이노베이션, 뭐, 대표적인 3사죠. S51, 그리고 GS. 지금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대 지금 상승 중이고요. S51은 2.2%대, 그리고 GS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0.23%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유주의 그 반등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미국의 바로 전날이었죠. 미국 증시가 크게 거의 1% 이상 급락하고 나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바로 정유주들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국내 시장에서 이런 요인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일 미국 증시 안에서의 정유주들 반등 그리고 국내까지 이어져서 SK이노베이션과 SOA 그리고 GS까지 모두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유가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 맞은 국제 유가의 한계 맞은 정도의 수준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 지금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닐까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은 지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장 종료까지 봐야 되는 건 바로 옵션 만기라는 거겠죠. 내일은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소멸되는 자리라고 일단 보시고 흔들기 과정은 오늘 자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흔들기의 거의 마지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지수가 현재 723.47포인트 나타나면서 6.27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87%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현재 수급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개인이 74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46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2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강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옵션 만기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강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낙폭 자체를 조금 만회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큰 수급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카카오도 오늘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얘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서가 1.8%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CJENM이 오늘도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1.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1.8%대,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이 2.2%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 종목군에 대해서 소폭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 종목군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바로 나스미디어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스미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뉴미디어 업종의 가장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는 대장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도 가파르게 상승을 다시 한번 하면서 5.8%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매출액이 1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 자, 영업이익률 바로 OPM으로 따지면 현재 거의 30%대를 나타내고 있죠. 바로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은 주가의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8.9%, 그리고 영업이익은 38.2%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유미디어 업종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미디어나 CJENM 이런 유미디어 업종은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뒤에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바로 SK컴즈가 오늘 9,900원 나타내면서 6.1%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장중 고가 1,3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적자 축소 소식에 현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SK컴즈 같은 경우에도 서브 관리라든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인터넷 그리고 뉴미디어 이런 쪽이 다시 한 번 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곽강을 받을 수 있는 트렌드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음카코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다음카코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이 11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1.6%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에 대한 큰 충격 자체가 나타나는 반면에 현재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264억 8,200만 원으로 3.4%가 줄어든 반면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 관리비가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총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작용을 했다. 일회성 비용이 생산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음카카오도 오늘 실적 발표에 불구하고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었습니다. 동결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환율 아까 전에 보셨듯이 환율은 1175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동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어제 중국의 위안화가 다시 한 번 더 절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다시 한 번 더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금리와 가장 연관이 될 수 있는 금융주들을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텐데요. 자, 금융주 중에서 보험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험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생명사와 우리가 화재사를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주 안에서도 생명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 화재주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여름이라는 특수성이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화재주 같은 경우에는. 자, 매년 태풍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에 대한 뉴스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손해율이 급증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주들이 최근에 소폭 올라왔고,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금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변액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사에 대한 주가 추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증권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증권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가 지금 가장 애매하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또 증권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고, 자, 이런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반응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베네핏,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이익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영업이익이 부진한 것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증권주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반응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남은 부분 바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꼭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번호 고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죠. 바로 특별 사면 부분인데요. 자, 과연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인들을 사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주가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우선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한학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520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노! 사지 마십시오.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학케미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이 하나케미칼, 이런 기업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석화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1차적인 공정 자체, 이 정유, 우리가 왜 정유회사에 보면 이렇게 높은 정유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정유탑 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죠. 분류가 되는데, 자, 가장 밑에, 쓰레기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아스팔트로 이용이 되고, 올라가면서 이제 휘발유도 나타날 것이고, 경유도 나타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뉘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불러내는 정유해내는 작업을 이제 정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유가 된 것을 한번 공정을 시켜서 거치는 것을 바로 석화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석화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생산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 자체가 중국에 대한 지준율 인하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마진 자체는 높게 평가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그 마진이 좀 더 낮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하나케미칼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요. 매출이 크게 늘어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바로 안에 마진적인 부분, OPM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은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환율에 대한 인하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마진이 예전만큼은 남지 않을 확률이 높다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부분을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관망을 하면서 이 화학주에 대한 패턴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금 업황 자체가 불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제가 접근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위안화의 가치가 1.1%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절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를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또다시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또 오늘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안 했던 게 상당히 아쉽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중국과의 어느 정도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973.43포인트가 나타나면서 0.1%가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고,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 빨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20포인트를 코스닥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화장품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자, 화장품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소폭 오르고 있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절하에 대한 뉴스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부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급등과 급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시대의 흐름에 순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꾸준히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을 고르셔야만 주식시장은 승산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1.1% 인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신일산업 매도해도 될까요? 411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네. 아쉽지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산업을 매수하신 가격이 꽤 높습니다. 현재, 18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신일산업의 주가 흐름은요, 사실 이제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가 이제 M&A, 적대적인 M&A에 대한 어떤 이슈가 불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이슈 자체가 이제 소멸되면서 주가가 다시 또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신일산업. 과거의 이슈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대적인 M&A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지금 신일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노무사 출신이죠. 이제 최대 소액주주였던 이제 황기남 씨가 소액주주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일산업이라는 기업을 적대적인 M&A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신일산업의 경우에는 과거 20년 동안 거의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직 해결돼 결말이 난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식으로 또 M&A에 대한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신일산업 이 기업이 과거엔 정말 과거의 실적 부진을 털고 나서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어떻게 보면 신일하면 이제 선풍기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풍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 파워 자체가 신일산업의 주가를 그리고 실적을 견인시켜 왔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외형적인 성장 자체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경영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중국 쪽에도 진출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실적을 또 달성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은 점차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가면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제 신일산업은 여름철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선풍기에 대한 수요, 냉풍기라고 또 얘기를 하죠. 냉방기구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또 좋아지는, 그리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겠죠. 겨울철 시즌에서는 또 온풍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그동안 끌어왔어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제대로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쌓여오면서 결국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실적 잠깐 보게 되면요. 2014년도 작년입니다. 이익이 아닌 순손실 17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만 무려 15억 원 정도의 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제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슈만을 가지고 베팅을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 관점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1,390원이에요.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부분에 촉각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신일산업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20%면요. 빨리 손절하시고 다른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이번 실패를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신일산업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된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 현재 또다시 들어오는데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0.4% 하락 시작을 했고요. 자, 코스피가 1967포인트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크게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다시 한 번 더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면 0.7%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711.61포인트를 나타내면서 5.59포인트가 하락이 되고 있고요. 자, 아래 자막에 나가듯이 상해종합지수가 바로 0.4% 하락 개장을 했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자, 제 화면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3원 20전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일본에 대한 엔화 자체는 이미 달러화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밑에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빠르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큰,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국과의 괴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대중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대중무역을 하고 있고 현지 법인이 아닌 바로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지금부터는 이익에 대해서 조금은 감소할 수 있는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아쉬워지네요. 오늘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었으면 좀 더 좋게 흘러갈 수가 있었을 텐데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지나간 일인데, 또 기대를 한번 또 해봐야겠죠, 다음에. 자, 일단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전화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전화로 예. 조금 받아주세요.
예,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게임빌인데요. 게임빌이시고요. 예, 예. 예.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고 비중이 40%입니다. 예, 예. 12만 5천 40%이시고요. 예, 기간을 예. 조금 가지고 계셨다, 그죠? 예, 예. 자, 어떡하죠? 큰일이네. 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지, 비중을 반을 줄여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파셔야 됩니다. 게임빌은 조금 파셔야 돼요. 우리가, 선생님이, 일전에도 제가 게임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게임빌을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한번 반영이 되고, 여기서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자,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가 한 번쯤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자, 이게 연속적으로 또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짐작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실질적으로 왜 제가 지금 자리에서도 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넷마블하고 손잡고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 자, 하반기가 되면 이번에는 NC소프트가 절대적인 PC게임의 강자의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에 또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얘네들이 진입장벽을 높여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진입장벽이 높여가면 당연히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중소형 업체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게임 퀄리티라든지 이런 진입장벽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대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게임빌이 예전만큼의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호황을 다시 한번 더 누릴 것인가?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소강 상태가 좀 더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상당히 노련한 애들이에요. 보통 해본 솜씨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자, 이 7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 요 가격대, 마지막 가격이 이제 5만원대고, 평균적인 가격대가 요게 대부분 다 분포를 합니다. 7만원대 분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이렇게 죽이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이 기간 동안을 이제 매집을, 또다시 한 번 더 뒀다는 거죠. 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여기 6만원대부터 19만원대까지 약 3배가량이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하염없이 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19만원을 찍고 난 다음에, 자,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하면 9만원대죠. 9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이 9만원대에서 반등이 나타났죠. 이게 되돌림 파동입니다. 자, 19만원에서 50%를 제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0만원, 9만 5천원 되겠죠. 그 가격권역에서 봐요. 11만원대까지 약 20%의 되돌림 파동을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부터 빼버린다는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더 크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7만원 밑으로는 내려가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조금 정리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비중 20%만 매도를 할까요? 전원 다 매도를 할까요? 전문가님. 전량 다 하십시오. 예.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매도가를 얼마 정도 잡을까요? 오늘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요, 전문가님?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세요. 조금씩. 예. 예. 사실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한 번만에 절대 못 자르실 거예요. 조금씩 나눠서 파세요.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상로였습니다. 다음 전화인데요. 전화 받으시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휴비스. 휴비스요? 예.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은 9,400원. 9,4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한 20%입니다. 20%요? 예. 일단 손실 중이시네요. 그죠? 그래요. 네, 뭐,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근데 휴비스가 네. 상장 이후로 많은 밑으로 떨어지기는 처음인데, 네.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쁜가요, 휴비스가? 전망이 그렇게 없는가? 일단 2분기 실적은 확인하셨습니까?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뭐 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왔다 하는데. 그렇죠. 근데 작년 실적은 뭐 그 좋았을 때, 되게 좋았을 때 이야기인데, 보통 평균을 보고도 뭐 그렇게 늘어온 것도 아닌데, 글쎄요. 네, 지금. 되게 궁금해요. 네, 아버님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좋은 시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좋죠. 그렇죠. 네. 지금 불안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기에는 지금 파악을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불안하니까 뭐 호재가 나와도 이 호재보다는 또 호재하고 악재가 같이 있다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휴비스라는 기업이 분명히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2분기에 발표한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죠. 그죠? 이게 뭐 적자를 뭐 기록한 건 아니지만 네, 실적에 대한 부분 잠깐 이제 확인해 보면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915억 원 나왔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16%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79억 원으로 52%나, 네, 줄었고요. 당기 순이익은 역시 이제 54%또 감소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좋아도 사실 시장에서,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거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감소했다는 건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말씀을 뭐 드려보면은 저는 일단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워낙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400원 정도 가격이시면 이 정도 가격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매수 시기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오래 3년 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3년 동안요? 10,000원대 이상에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하도 하락이 크긴데 한번 물타기를 한번 했어요. 그럼 이 기업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장기적으로 보신 거네요? 그죠? 배당도 한 2년 이상 받았고 배당 수율도 좋더라고. 그럼 지금 배당까지 하면은 뭐 손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 손실은 아닌데. 네. 일단은 지금, 과거에 한 3년 정도 되셨으면 이 정도 자리겠네요. 그죠? 그 위에 잡으셨다면 10,000원대 이 정도 자리에서. 그때 뭐 10,000원 정도 해가 늘어간 적은 없거든요. 네. 그게 계속 올라갔다가 이번에 빠진 건데, 글쎄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섬유업체예요. 그죠? 분야로 따지면 화학업체에 속합니다. 화학업체 쪽으로. 그런데 화학업체들의 실적, 2분기 실적이 안 좋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죠? 왜냐면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화학업체에 포함이 됐는데, 휴비스는 왜 주가가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그 안에서도 휴비스에 대한 실적 감소가 이번에 주가가 크게 밀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저는 아버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휴비스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는 거의 다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일단 배당도 받으셨고 뭐 앞으로 또 배당 받고 또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뭐 그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계속 반등 줬기 때문에. 그죠? 이런 자리에서.
저는 일단 휴비스는 보유하시고요. 기간적인 부분은 네, 분명히 투자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9,500원이 깨진다는 건 심리적으로 좀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 에서 투매가 발생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라가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휴비스를 갖고서 손실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으면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와 있는데요. 전화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이요? 네, 그래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12,000원이요. 12,000원에 몇 %를 사셨습니까? 40%이다. 어제 사셨어요? 아니요, 석 달 전에요. 석 달 되셨고요. 예. 그래요. 석 달이면, 4월달, 이 정도 되겠다, 그죠? 4월달, 5월달 되고, 수익을 내고, 지금, 손실권으로 다시 왔는데, 예. 왜 안 파셨어요? 연말까지 들고 가려고 놔뒀어요. 연말까지요? 예. 왜요? 반도체에서 올해 예. 최대 실적을 낸다는 소름 리포트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예. 추천받으셨죠? 아니요. 아니고요. 방송 보고. 자, 비아트론이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장비요. 아시죠? 예.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중국이 이제 2015년까지 자금률 자체를 90%까지는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가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완성품 자체는 지금까지 삼성이라든지 LG 쪽에 많이 받아왔다면 자급제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화웨이라든지 샤오미에서 그만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품을 똑같이 써야지만 그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아트론이라든지 탑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네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중국이 지금 선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니면 지금 납품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예전만큼의 큰 성장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장비 한 개를 납품을 하더라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적인 조절도 중국에서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또다시 위안화 자체를 절하를 시켜버리니까 장비주들이 기대했던 이만큼의 높은 실적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 해봤는데 이 기업이 2분기에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분기까지는 아는 실적이고 3분기는 기대치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어설프게 그냥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서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LCD라든지 OLED 자체를 삼성에서 이제는 장비를 더 받지를 않잖아요, 사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자체를 더 받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이즈적인 부분만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공급이 많은 업체들한테는 주가상으로 후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지금 빠지는 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서 지금 빠지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중국의 그 환율에 대한 인하라는 부분이 반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겠네요. 자, 일단은 납품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 예. 대신 그리고 요거 한 개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뉴스에 이래 보시다 보면 여기도 나오죠. 플렉스블 OLED 수주 기대 4분기에 맞죠?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패널 업체들에 대한 경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임의 공시예요.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곧장 다음날, 계약 다음날 그 공시를 낼 수 있는 의무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목군도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반등 자체는 나올 수 있다. 그 가격대 자체는 요 자리가 되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14,000원짜리 아니면 15,000원짜리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대신에 뭐 우리가 기대했던 뭐 신고가까지 가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아니, 14,000원, 15,000원까지는 다시 나올 수가 있나요? 그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에 빠지는 것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국이 갑자기 뭐 환율에 대한 인하를 한다고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앞에서도 매집을 해왔던 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처 자체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홀딩하세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로였습니다. 자, 다음 문자인데요.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매도해도 될까요? 641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네, 매도하지 마세요. 자,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대림산업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림산업.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79,000원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65,500원입니다. 79,0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7월달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대림산업이라는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건설업체죠. 건설업체인데 사실 과거에는 건설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유아사업 부분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자, 유아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은 건설 경기로만 또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석유화학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전반적인 사업 동향들 한번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있죠. 제조 부분에 보면 석유화학 제품 쪽의 제조 부분이 분명히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기업의 경우에 에너지 부분도 같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천 파워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 대림산업을 보실 때는. 하지만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낙폭이 있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국제 유가하고 사실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많이 발생되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중동 지역 쪽에서의 수주 지연이라든지 수주 감소 또는 취소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주가의 하락으로 일단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대림산업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작년엔 적자였습니다만 올해는 1분기에 분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죠. 올해부터 실적이 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플랜을 짜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입니다. 저는 9만 원 일단 장기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유 관점에서 9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다시 합니다. 자, 어제하고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기업 방문으로 제가 공개 방송 못했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11시부터 12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자, 오늘 상담을 못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시장 헤쳐나가실 분들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경기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